1.2 케이블 트레이 시설 기준. 케이블 트레이는 이제 케이블을 여러 가닥 얹어놓기 위해서 일단 설치하는 게 케이블 트레이잖아요. 근데 케이블 트레이를 이렇게 깔아놓고 쭉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얹었는데, 케이블 트레이 시설 기준은 뭐 이 케이블 트레이를 이제 어떻게 시설해야 된다, 그건 앞에 했어요. 정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접속해야 되고, 뭐 지지는 2m 간격으로 뭐 해야 되고, 여기에 뭡니까 접지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했고, 이제 여기 케이블 트레이를 깔아놓고 여기 케이블을 설치를 할 건데, 과연 이 케이블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여기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굵은 케이블은 한 줄로만 설치해라. 굵은 케이블은 이게 120 스퀘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단심으로 가면은 500 스퀘어가 될 수도 있는데, 한 줄로 설치해라라는 게 일반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좀 가느다란 게 있으면, 선이 가느다란 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스퀘어가 케이블의 단면적이 가느다란 게 있으면 한 줄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허용 단면적을 줄게. 허용 단면적 안에 이렇게 두 가닥이 뭐 층이 된다든지, 대부분 계산해보면 두 가닥도 꽉 못 찹니다. 계산해보면. 근데 두 가닥이 돼서 이렇게 허용 단면적을 줄 테니까 허용 단면적 안에만 들어가라 라는 거죠. 이 기준이, 기술 기준이 이게 바뀌어서 나온 게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한 5년 훨씬 넘었고, 10년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바뀌어서, 기술 기준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단면적 기준으로 막 하지 않았어요? 처음 초창기 설계할 때. 저는 처음에 지금 20년 전에 설계 공부 처음에 할 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단면적에 뭐 30%, 뭐 통신선 이런 것들 40% 안에, 내단면적 안에 넣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단면적 계산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케이블 트레이 시설 기준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구체적으로 바꿔놓고, 사실 시험에 뭐 이런 말 하면은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는데, 시험에 안 내도 됩니다. 사실 뭐 단면적, 이게 전선이 굵은 거는 하나로 깔고 전선이 가는 거는 약간 복층으로 깔아도 허용해 주는 것이, 이거 열 발산을 좋게 해라 라는 거거든요. 트레이에다 설치했으니까 열 발산이 좋은 장점이 있는데, 가득히 담지 말고 열 발산을 좋게 해라,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냥 막 기준 없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준을 좀 자세하게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찾아서 그냥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냈는데, 과연 정말 여기 있는 표라든지 그런 거를 다 암기해가지고 쓰라는 얘기냐. 그렇게는 우리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내가 허용을 안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암기해서 답안지화 시키는 거는, 트리 계산하려면 공식도 알아요. 그쵸. 제 뇌가 허용을 안 해주는데, 그러면 그런 공식, 여기에 나와 있는 표, 이걸 가지고 답안지화를 시키려면 내가 피곤한 거죠, 뇌가. 조금 쉽게 암기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릴 수 있긴 한데, 아무튼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암기만 하는 거는, 그리고 기술 기준 문제를 암기만 하는 것은 좀 나중으로 좀 미루세요. 공부하는 그 기간 중에 핵심을 먼저 해놓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하고 싶어. 나 이거 완벽하게 끝났어. 그러면은 더 하십시오. 이게 완벽하게 끝나기 전에 합격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중심을 완벽하게 공부하면서 합격하면 됩니다. 자, 트레이 시설 기준 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는 또 시험장에서요, 우리가 시험 자주 나온 문제를 중요한 문제다라고 바라보긴 하지만, 똑같이 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그거는 방침이 못 내게 합니다. 우리 기술사 시험 문제 방침이 똑같은 문제를 내지 말라는 게 방침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맨날 새로운 걸 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전기 기술이 딱 요렇게인데, 그러니까 요 안에서 자꾸 요렇게 접목하고 말만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 케이블 트레이는 잘 지지해야 된다. 또 케이블 트레이 종류에는 사다리형, 펑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 밀폐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렁으로만 해놨는지 펀칭만 한 건지. 렁으로만 해놓으면 케이블 트레이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중간에 이렇게 렁으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트레이를 이게 케이블을 가는 케이블, 특히 통신 케이블 이런 거 얹으면 여기서 이렇게 쳐져요. 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어떤 펀칭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력용으로는 렁으로 되어 있는 거 대부분 씁니다. 사다리형으로. 자, 그 종류에는 그래서 사다리형, 바닥 밀폐형, 뭐 펀칭형 이런 것들이 있다.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통풍이 가장 원활하겠죠. 그러니까 허용 전류가 가장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종류 사다리형, 바닥 밀폐형, 펀칭형, 채널형 중에 이거 렁에다가 케이블을 타이로 묶을 수 있는 방식이 사다리형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직면에는 이런 수직면에 트레이에 쫙 설치를 할 때 여기 뭡니까? 이런 사다리형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다 타이로 묶어줘야지 밑으로 내려오는 수직 장력을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수직 장력이 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장력을 일으킵니다. 특히 초고층으로 가면 그에 대해서 특수하게 또 고려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바닥 밀폐형, 이렇게 바닥을 밀폐한 트레이가 있다. 덮개는 없고. 그리고 펀칭형,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그냥 밀폐만 하면은 이 공기순환이 안 돼서 방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펀칭을 뚫는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형이 있다. 채널형은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봤네요. 아무튼 이런 게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 기준, 케이블 트레이 시설 기준.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트레이에 대한 시설 기준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건 기술 기준인 겁니다. 트레이에는 이렇게 케이블을 넣어야 되고 절연전선을 사용할 거면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 안에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접속 부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가로대 경과에 고정하는 거, 뭐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트레이 내에 시설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압은 고압끼리, 이거 특히 덕트에, 그 다음에 특고압은 특고압끼리, 특히 덕트에, 그 다음에 고압 고압끼리, 저압은 저압끼리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케이블 트레이 시설, 적합한 강도. 당연히 여기 뭡니까? 케이블이 딱 얹어지면 엄청 무거울 텐데 당연히 견뎌야죠. 적합한 강도. 지지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에 여기 지지대는 대부분 뭘로 합니까? 유찬넬로 하죠. 유찬넬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전산 볼트 이렇게 내려서 여기 지지 잘 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1.5m, 1.5m, 2m면 2m 간격으로 착착착착 1.5m 간격으로 했을 때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는 지지를 해야 된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된다. 뭐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중간에 이렇게 렁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렁이 쭝쭝쭝쭝쭝 사다리처럼 있을 텐데 고기가 매끈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 이렇게 살짝 돌기가 있으면 케이블 포설하면서 케이블이 이제 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데 매끈해야 된다. 그리고 안쪽 면도 매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매끈해야 되는 거. 이 케이블 트레이를 유찬넬에다가 고정을 하는데 이제 스프링 너트, 여기 안에다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너트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위에서 볼트로 하잖아요.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 볼트로 이렇게 지지 안 하고 여기다 뭐 대고 지지를 하죠. 대고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 지지할 때 그 생긴 볼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매끈하게 그렇게 생긴 것이 여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조인트에도 다 들어가고 매끈하게 해야 된다. 이거 조인트 커넥터 제가 지금 이거 시공한 지가 오래돼서 자꾸 헷갈리네. 조인트 옆에다가 이렇게 될 때도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해요. 밖에서 딱 조여가지고 안에는 매끈하게. 그리고 트레이를 지지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트레이 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서 지지가 되죠. 여기 밑에서 이렇게 L 써가지고 여기 밑에서 딱 이렇게 볼트 너트, 스프링 볼트하고 너트하고 해가지고 볼트가 렁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적절한 방식 처리, 내식 재료 해야 됩니다. 이거 철제로 쓰면은 뭐 해야 됩니까? 아연 도금 해야 되고. 그래서 아연 도금 하기 싫으면 내식성 재료는 어떤 게 있어요? 트레이에? 알루미늄 트레이. 알루미늄 트레이 하면 요즘은 다 알루미늄으로 많이 할 거예요. 철제보다는. 저는 이제 그 플랜트 설계할 때 100% 알루미늄으로만 하거든요. 그게 어떤 뭐 이런 내식성도 있지만 전 가벼워요. 가벼워서 시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사람 편하게 하시라고 다 저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배선의 방향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 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트레이를 할 때. 자, 여기까지도 또 계속 트레이 얘기. 또 기계적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케이블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해야 된다.
뭐 지지해야죠. 특히 수직배관에서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뭐냐면 가다가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으로 분기가 된대요. 이렇게 트레이를 쭉 가다가 여기에 분전반이 있어가지고 일로 끌고 가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또는 여기 위로 하든지 찬내를 대가지고 위로 하든지 전선관을 이렇게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케이블이 가다가 이게 슉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갈 때 이런 곳에 이제 장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장력이 생기지 않게 반드시 이 장력이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게 이런 데다가 반드시 타이로 딱 묶어 놓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도, 여기서 당겨져도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고려해라.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 커버를 설치할 수도 있다. 트레이로 가는데 여기에 커버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어떤 발로 밟고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장소, 위에서 뭔가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장소. 그래서 저 설계할 때 케이블 트레이를 뭐 전원용, 통신용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고압용, 저압용, 통신용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저는 상단, 최상단 트레이, 그러니까 트레이가 이렇게 가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이렇게 층을 둬서 가는데, 최상단 트레이에는 항상 커버를 씌우는 편입니다. 저는 설계를 할 때. 그리고 바닥으로 갈 때는 반드시 좀 씌워야 돼요. 바닥으로도 천장에 띄워서 가지 않고 바닥에다가 설치해서, 이렇게 바닥에다 앙카받고 지지대 설치해서 여기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커버를 씌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여기 뭔가 작업을 하다가 뭔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케이블이 파손될 수도 있고 해서 참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히 또 이제 물도 많이 떨어져요. 플랜트 같은 거 설계하다 보면 화학, 약품, 물 이런 게 떨어지면 케이블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케이블이 물에 떨어진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뭐 손상이 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를 씌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네, 그렇게 해라. 감통부에는 이제 방화구에게 뚫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자, 핵심, 이제 여기 핵심은 실제로 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194조에 나오는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 플러스 제가 표를 좀 얹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자, 일반 기준,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하면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게, 처음에는 단심 다신 케이블의 지름 합계가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저게 일단 기본이라는 거죠. 여기에 케이블의 직경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 와이드 내측폭 이하가 돼야 된다. 2단으로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를 기본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단층으로 해라. 자, 여기에서 동일 케이블, 이제 좀 구분이 됩니다. 동일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신 케이블에서, 그러니까 실무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는 선이든 굵은 선이든 그냥 난 단층으로 딱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정기적으로 열 발산도 잘 되고 기술 기준에 의해서 문제될 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경제성을 고려해서 뭔가를 이걸 자꾸 좁히려고 한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숙지해가지고, 기술 기준이니까 이거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할 수 있는 이제 다심 케이블 했습니다. 다심 케이블. 다심 케이블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2코어, 3코어, 4코어 이런 케이블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120스퀘어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단층으로 시설해라. 그래서 단층으로 시설하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120 스퀘어 이상인 거는 무조건 단층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 면적 이하로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단층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고, 최대 허용 단면적이죠. 케이블 점유 면적. 케이블 점유 면적 이하로 해라. 근데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 하느냐? 다심일 때 케이블의 단면적이 120mm 제곱 이하인 케이블들이 있어요. 가는 케이블들이 있을 때는 어떠한 허용 면적 이내로 해라라는 거예요. 이 허용 면적은 기술 기준의 표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 띄워 드릴게요, 한번. 그 다음에 120 스퀘어 이상의 케이블하고 120 스퀘어 미만의 케이블이 함께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도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 면적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만일 때 하고 또 함께 들어갈 때 함께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적을까요? 여기 플러스 될 때 120 이상 플러스 120 미만일 때 이드 최대 허용 점유 면적 이내로 해야 돼요. 근데 최대 허용 점유 면적의 표가 이거 두 개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신호용 제어용 케이블은 신호용이나 제어용 케이블, 전력 케이블이 아닐 때는 내단 면적의 50% 이하로 하면 된다라고 일단 기존 해놨고요. 자, 그래서 모든 케이블이 120km 미만일 때 점유 면적 표가 이겁니다. 150. 이거는 와이드를 얘기하는 트레이의 와이드. 150일 때 200짜리, 300짜리, 400짜리, 500짜리, 1000까지 있는데 거기에 점유 면적이 4500mm 제곱 이하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 면적은 여기 점유 면적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요게 이렇게 딱 나중에 요거 어떻게 다 암기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암기를 정말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곱해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곱해보면 30 곱하기 30이 돼요. 여기 이렇게 하면 곱하기 30 다 곱하기 30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은 실무를 좀 하시다 보면 150, 200, 300, 450, 500 여긴 400인데 400, 500, 600, 700, 800, 900, 1000이 있다. 이거는 제품을 그냥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 만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 450짜리도 좀 표준으로 나와 있고요. 있으니까 그냥 30만 곱해주면 되더라. 어떤 경우에? 다심 케이블인 경우에, 토크와 3과 포크와인 경우에. 자, 그 다음 다심하고 단심이 다심 케이블에서 120 이상, 120 미만이 섞여 있을 때 이 120 이상은 그냥 단천으로 무조건 하는 겁니다. 저런 표가 없어요. 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120 미만만 있을 때 하고 120 이상이 있을 때는 30SD라는 거를 빼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SD는 뭐냐면 120 스퀘어 이상의 단면적의 직경이에요. 그러니까 120 이상의 단면적이 있으면 이 직경 곱하기 이 직경 SD라고 할게요. SD 곱하기 30을 빼내고 나머지 남는 거를 가지고 해라. 450인 거는 좋겠는데 450에서 나머지 남는 거, 요걸 빼내고 나머지 남는 요 공간을 가지고 작은 것들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도 곱하기 30을 하면 되고요. 여기 아래도 30의 SD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뒤에 보면 뒤에 28이라는 게 나오고 25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암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암기하지 마세요. 저희 진짜로 암기하지 마세요.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시험에 확 나와버리면 저를 욕할 테니까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또 나왔거든요. 한 번만 나온 것도 아니고. 자,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전력용 및 다심 케이블의 시설. 이게 왜 갑자기 나왔지? 잠시만요. 네. 그 위에는 뭐였냐? 위에는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심 케이블인데 이게 사다리형. 사다리형하고 펀칭형이 있다. 뭐가 열 발산이 좋다고요? 사다리형이 좋습니까? 펀칭형이 좋습니까? 사다리형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케이블 허용 점유 면적이 사다리형이 좀 더 빡빡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다가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닥형이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뭐가 틀리냐? 펀칭형일 때는 내측폭 이하로 하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펀칭형일 때는. 근데 사다리형일 때는 내측폭의 90%만 채워라. 이 내측폭의 90% 꽉 채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다른 점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이 뭐냐면 신호용 및 제어 케이블이 사다리형일 때는 50% 단면적이 50%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펀칭형일 때는 단면적의 40%로 해라. 요거 두 개가 달라요. 사다리형하고 펀칭형일 때 두 개가 다르고, 이제 바닥 밀폐형으로 갈 때 또는 펀칭형으로 갈 때, 바닥 밀폐형이나 펀칭형으로 갈 때는 어떠한 점유 면적을 갖냐? 아까 여기 곱하기 30이 돼가지고 사다리형일 때 여기가 얼마가 나왔었어요? 4,500이 나왔었잖아요. 나머지 30 쫙 곱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1000은 이게 30이니까 3만이었겠죠? 이렇게 갔었는데 줄어들었어요. 최대 허용 점유 면적이.
그럼 최대 허용 점유 면적은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120스퀘어 미만일 때이거나 120스퀘어나 120상 이상이 있을 때 선택하는 건데, 얘는 120스퀘어 미만만 있을 때 이렇게 좀 줄여라. 펀칭형이니까, 또는 바닥 밀폐형이니까. 네, 개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같이 섞여 있을 때, 이상하고 미만하고 섞여 있을 때는 이상에 대한 지름에 곱하기 25를 한 만큼 빼내라. 그리고 나머지에서 공급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좀 작아졌습니다. 바닥 밀폐형일 때는 열 발산을 그만큼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150, 200, 300, 400, 500 이걸 알고 있어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을. 여기에는 얼마만 곱해주면 된다고요? 이거 3750, 5000 이 값 자체가 3750, 5000, 7000 값 자체가 곱하기 25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곱하기 25에 큰 케이블의 직경만큼 빼고 나머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느냐, 이제 큰 두부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단신 케이블입니다. 이제 여기가 큰 1번 중에서는 작은 1번하고 작은 2번이 있었는데, 이게 사다리형하고 펀칭형이랑 좀 구분되어 있었고요. 큰 2번은 이게 뭡니까? 이제 단심입니다. 단심 케이블. 케이블이 원코어짜리 두 가닥, 원코어짜리 세 가닥, 원코어짜리 네 가닥 이렇게 가는 거. 원코어 곱하기 2에서 4가닥씩 가는 거. 이걸 이제 단신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도 내측폭 이하가 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끔 하면 되고, 120스퀘어를 초과하고 500스퀘어 미만, 이게 여기부터 500스퀘어 이상일 때는 단층으로 그냥 해라. 상당히 크죠? 500스퀘어 이상일 때 단층으로 해라. 그러면 얼마일 때는 그러면 점유 면적으로 해라. 500 미만이거나 120을 초과하거나 500 미만, 120 초과, 500 미만, 이런 경우에 허용 케이블 점유 면적으로 해라. 그리고 500스퀘어 이상의 단신 케이블을 500스퀘어 미만의 단신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500스퀘어 미만의 단신 케이블을 학계는 최대 허용 점유 면적 이하로 해라. 같은 얘기네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는데, 그럼 점유 면적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단심 케이블일 때 점유 면적은 여기 곱하기 28 정도 한 겁니다. 아까 30, 다심일 때는 30, 그 다음에 다심에 어쩜 밀폐형일 때는 25, 그 다음에 단심일 때는 28, 이렇게 곱해가지고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뭐를? 허용 점유 면적을 이렇게 같이 이런 것들을 넣을 때, 또는 섞어 넣을 때, 이런 것들을 넣을 때 일단 이 표를 보고 하는 거고요. 섞어 넣을 때는 500 이상하고 500 미만을 섞어 넣을 때는 500 이상을 28 곱하기 SD 직경 빼내고 나머지를 이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는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설계를 할 때 계산식을 이제 이거 다 이런 팩터를 가지고 거기 직경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 그 케이블이 들어가는 루트마다 여기에 20가닥이다. 20가닥의 종류를 다 구분해 가지고 대부분 같이 섞어서 들어가겠죠.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다라고 하면 섞어서 들어가는 걸 다 해가지고 계산을 다 구간마다 다 해야 되거든요.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계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네? 엑셀로 만드는데 그렇게 해도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저는 그냥 이제 어떤 공무원이 이거를 보시면 싫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하는 거를 검토하는 게 이제 공무원들의 역할일 테니까. 저는 그냥 이게 크든 작든 저는 그냥 직경만 고려합니다. 여기다 직경 얼마 그 자동 썸 되게 만들어 가지고 샥 들어와서 여기에 와이드 이상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 다 하나도 볼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만족은 해요. 이렇게 하면 약간은 여유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설계를 할 때 트레이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나요? 한번 픽스해놓고 다시는 여기에 케이블을 얹을 일이 없다 그러면 없어도 되는데요. 없어는 게 가장 경제적인 설계일 텐데, 케이블 트레이는 한번 가보세요. 어디 이렇게 좀 오래된 건물에 한번 가보십시오.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들이 어떻게 얹어져 있는지 막 이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계속 증설을 해요. 분명히.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는 좀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그냥 직경만 해서 만족시켜 놓고
조금 남으면 여유죠, 여유. 그리고 이 정도로 해놓으면 열반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위에 쌓아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봤어요. 요 공식에 의해서 해봤는데 그닥 위로 많이 못 올라옵니다. 진짜로. 이렇게 제가 그냥 쫙 일렬로 한 거하고 이 공식에 의해서 넣는 거하고 그닥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제가 하는 방식이 틀리는 건데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건 한번 의심이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계산. 그렇게 해서 좀 간소화 시켜야 된다. 이거는 가서 납득이 되게끔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게 아니라 납득이 되게끔 설계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많이 여유가 엄청 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잘 하고 이렇게 채택하겠다. 왜냐하면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요거 검토하는데 트레이가 많이 가는데 가다가 다 모여가다가 다 이쪽 뿜기 하는 데마다 다 가닥수가 달라지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뭐 설계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단신 케이블과 단신 동일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이렇게 개념이 이번엔 아까는 다심하고 단심을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심과 단심이 섞여 있어요. 당연히 건축물에서 이렇지 않겠습니까? 건축물에서 몇 스퀘어 이상은 단심으로 합니까? 일반적으로 50스퀘어 이상. 그 시공성을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50스퀘어 미만, 뭐 16스퀘어, 25스퀘어, 30스퀘어 이런 거는 2코어, 3코어, 4코어를 한다는 거죠. 시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굵어지면 안 구부러지니까. 그렇게 하니까 건축물에서는 단심하고 다심하고 웬만하면 간선용 트레이는 다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냥 위에 규정을 봐가지고 단심이 들어가는 경우에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구간 분할해가지고 계산하고 뭐 단심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만큼 구분 계산하고 남는 면적으로 단심이나 다심이나 작은 선들이 있으면 허용 면적 이내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 만족시켜라. 이렇게 계산한다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요. 모르겠습니다. 계산식을 잘 조합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잘 안 돼서 그냥 쭉 직경으로 합니다.